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의처증 범죄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Young, good-looking, outfitting his sailboat down there. Says you've been staring at him. 부부관계에서 특별한 이유와 증거 없이 배우자를 의심하는 병. 의처증과 의부증은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를 살해하는 참극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의처증을 앓고 있던 60대 남편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의심해서 벌어지는 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질투를 넘어선 의처증, 의부증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범죄가 많죠. 네, 지난 1월에는 부산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후 자신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 씨의 딸은 집에 잠시 들르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부모의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강 씨는 딸을 흉기로 위협해서 집 밖으로 내보낸 뒤에 그 뒤 목을 매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은 강 씨가 의처증 관련 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했고요. 네, 의처증을 앓던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건데요. 다른 사건도 있었나요? 네, 지난해 8월에도 전북 익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도를 의심한 70대 남성이 자택 욕실에서 아내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건데요. 남성은 범행을 숨기려고 욕실 타일에 묻은 혈액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또 그는 평소에 의처증 증세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의처증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 어느 정도 다툼이야 있겠지만 이 정도로 극단적인 범죄까지 치닫다니 도대체 의처증이 어떤 병인가요? 의부증과 의처증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로서 부정망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부부관계의 질투와 의심이 아닌 질병으로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피해 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정망상은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부인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망상적인 증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치료에 대해 저항적이면서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의심을 그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은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상대방이 외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해도 믿지 않고요. 또 오히려 배우자가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에 따른 행동 이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정하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니 정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게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을 예민하거나 꼼꼼한 성격 때문에 그런다, 혹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구나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의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심하는 정도가 누가 봐도 지나치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확신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부정망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의심을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네. 하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증거조차 조작됐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치료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데요. 심지어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조차 배우자의 불륜 대상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련 범죄도 급증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부정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전체 인구의 1에서 4% 정도가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겪고 있는데요. 사회적 요인, 또 성윤리의식 변화, 매스컴, 피임 방법 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어떤지 궁금해요. 과거에는 35살부터 55세 사이에 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1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의처증과 의부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의학계는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의처증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남성에게서 의처증 증세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주 원인이 되는데 주로 더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로 편집증적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의존성이 강해서 배우자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 또 질투가 많고 독점력이 강한 성격의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 동성애적 경향, 자신이 마음속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이런 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편집증이 있는 부모 또는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도 이런 의처증과 의부증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의 성격이나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렇다면 대물림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보인 경우 아들이 결혼해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결혼 전에도 사귀는 이성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면서 질투형 망상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대부분 치명적이지 않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살이나 타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거짓말을 한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 가정은 파탄이 나기도 하고요. 문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결혼한 이후에만 발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전 이성 친구에게도 과하게 집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지난 2015년 2월에는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린 뒤 달아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별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남성의 의처증 증세가 심해지자 여성이 이별을 고한 건데요. 이에 앙심을 품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눈을 크게 다쳤고 어깨에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이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이 대부분이고요. 또 재범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에 오는 보복 범죄는 위험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별 통보 후에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협박, 스토킹, 성폭행, 또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퍼뜨리는 등 보복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전 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퍼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라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처벌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데다가 별도의 처벌 조항도 없어서 단순 폭행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마저도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가능할 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은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협박, 스토킹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도 없는 점도 문제고요. 그리고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간주해서 범칙금 10만 원 정도가 부과될 뿐입니다. 너무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은데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좀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해자들 대부분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겨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또 여자는 무조건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데요. 데이트 폭력을 시간에 대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면 그 해결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피해 여성들도 남성의 가학행위가 반복되면 사랑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데이트 폭력을 가벼운 사랑 싸움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런 부정망상,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치료가 어려운 편인가요? 네, 부정망상 환자들은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 녹음, 비디오 촬영, 미행, 폭력, 협박 등을 행사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의사도 환자의 망상 속의 한 인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정신과 질병 가운데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면 완치도 어렵겠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약물치료, 정신치료, 부부치료 및 가족치료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치료라는 말만 꺼내도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병의 특성상 더 치료를 받기 싫어할 텐데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거부할 경우에 그 상대방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면서 온갖 의심과 폭언, 폭력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일각에서는 남편이 의심할 소지를 갖지 않도록 아내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아내가 처신에 신경 쓰고 주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 조언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너무 심각할 경우, 그러니까 치료를 거부할 정도일 때는 이혼만이 해답인 건가요? 사실 이혼 과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것만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통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증상이 가볍고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혼 판결이 나오는 거죠? 의처증이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진다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경우에만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헤어진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별거나 이혼 후에도 범죄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50대 남성이 협의 이혼 기간 중 아내를 납치해서 폭력을 휘둘러서 다시 구속이 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1년 전 재혼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서 평소에도 철을 자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서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요. 폭행을 또 계속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한 범죄가 참 많은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나요? 네, 이혼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죽인 4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의처증 등으로 다툼이 생겨 이혼한 남성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귀가하던 전 부인의 목 부위를 찔러 바닥에 쓰러뜨린 뒤에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렀고요. 이후 주먹으로 전 부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택한 이별이었을 텐데 오히려 더 극단적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진 않았겠죠? 네, 사실 모든 병의 치료는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요. 일단 부부간의 대화와 애정 표현을 통해 망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부정 망상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혼자서 생각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의처증과 의부증 관련 범죄를 알아본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